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사람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될까?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마냥 아이고 예뻐라, 아이 귀여워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. 근데 그 갓난 아기조차도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. 이것을 거짓 울음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거짓 울음 같은 경우에는 만 1세, 12개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터득을 한다고 해요. 갓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우는 소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. 배가 고프다, 뭔가 기저귀가 불편하다, 내가 뭔가의 부정적인 기분을 부모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울게 되는데요. 그런데 때로는 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뻔한 거짓 울음을 울기도 한다고 해요. 뭔가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흔히 할 수 있는 게 내가 잘못을 했다.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. 생각을 막 했어.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느껴질 때 혼날 수도 있다. 아, 내가 여기서 혼날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의를 돌리는 행동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흔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못 들은 척 하거나 아닌 척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흔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점차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공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.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냥 바라는 것, 꿈꾸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뭐 비밀이나 나의 옳지 못한 나쁜 행동들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런 거짓말에도 조금씩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뭐 꼭 나쁘다라고 볼 순 없어요.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, 우리도. 인간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필요한 소통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다면은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건 그만큼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, 성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구나 하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롭다, 나 졸리다, 배고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확한 이유가 있긴 해요. 근데 이게 이 아이가 거짓으로 울고 있다 하는 것들을 가끔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저 아이가 지금 거짓으로 울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를 해버리거나 뭔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달래거나 아니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곤 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적절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?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짓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어린 아이들이 특유의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이제 조금 착한 거짓말이라고 봤을 때는 공상에 대한 거짓말을 들 수 있어요. 나는 엄마 오늘은요 나 길 걸어가다가 강아지랑 나 이야기했어요. 그렇게 뭔가 현실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거든요.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만화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인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뭔가 현실적이진 않지만 아이들 생각에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상상하는 세계랑 현실을 아직까지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있었던 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에 때때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거짓말이지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
이렇게 하고 가끔은 내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뭐 공상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상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착한 거짓말로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주의가 필요한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겁이 나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. 나는 몰라요. 뭐 제가 그랬어요. 나는 안 그랬어요.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안 했어요. 제가 했어요. 나는 몰라요. 내가 한 뭔가 나쁜 행동을 모른 척 해버리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 주위에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관심을 끌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관심을 끌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있지도 않은 뭔가 갖고 있지도 않은 내가 뭐 이거 나 있어 뭐 우리 집 가면 저거 있다? 애들 잘 그렇게 하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의 거짓말 하는데 그런 거짓말 할 때의 이 부모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. 우리는 보통 그 상황에서 일단은 야단치는 것이 급급하긴 해요.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조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뭔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. 이 거짓말로 인해서 너가 스스로가 피해를 볼 수 있어 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.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고 있어요. 저는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. 내가 아이하고 어떻게 지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. 꼭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우리 아이하고 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라는 보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. 엄마나 아빠가 나의 감정에 인해서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관적으로 내가 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. 양육에서 있어서는.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이렇게 있었어요. 어제 이 아이가 유리컵을 깨트렸거든요. 그런데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. 너무 다치지 않았어? 괜찮아. 치워졌어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유리컵을 깼는데 혼이 나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랬는데 엄마가 그날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. 깨자마자 화를 내고 탓을 하게 되고 지금 비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런 행위에 의해서 이 아이는 혼란스러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일관적으로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인가. 똑같이 대한다는 게 참 힘들죠. 각자의 육아 스타일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가끔은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